안녕하십니까. AK라디오 청자 여러분, 아시아경제 백강용입니다. 오늘도 이경호 부장, 박선민 부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하신 게 네, 오늘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 최근까지 엄청 무더웠지 않습니까? 네. 폭염이 있었고. 근데 최근 날씨가 아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계절이 됐습니다. 저는 시작됐습니다. 네, 사실 저도 여름에는 폭염 때는 약속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좀 무리를 할 정도로 이렇게 저녁 약속이 저녁이 선선하고 하다 보니까 또 추석도 앞두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오랜만에 또 만나서 술잔도 기울이면서 회포도 풀고 하는데 사실은 여름에 좀 열심히 운동을 해놨었는데 최근에 한 일주 사이에 조금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불과 며칠 만에. 이게 다시 또 몸이 망가지는 거 아닌가 해서 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과거에는 체중계를 따로 재지는 않았거든요. 운동보다는 신체 활동이 좀 많이 걷고 이제 이러면서 음식 조절을 조금 작게라도 좀 한번 해보면서 체중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켜야겠구나.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그 BMI라고 하죠. 우리 네. 살과의 전쟁에서 항상 패자 되시는 분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그 중에 하나죠. 척도 우리 BMI가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해서 하는데요. 지금 저는 저를 재보면은 제가 비만으로 나오더라고요. 비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수? 그게 이제 BMI 자체가 몸무게에서 키를 제곱해서 나눈 값인데요.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에서 한 22, 23 정도가 정상이고요. 표준 체중입니다. 그리고 23에서 25 정도가 과체중. 25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30이 넘어가면 조금 더 우리가 중도 비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심각하게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과체중까지 한번 가보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정상 범위에 지금은 있어요? 비만입니다. 비만으로 나옵니다. 참고로 저는 고도 비만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30이 정상입니다. 30이 정상. 이야,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체질량이나 이제 인바디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BMI가 사실 국제적으로 거의 100년 이상 통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통계라든지 연구에서도 BMI 지수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좋아. 라고 하는데도 BMI를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은 과체중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두 분도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막 뚱뚱하거나 이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냥 표준처럼 보이시는데. 그게 BMI의 문제입니다. 네. 그게 원래는 BMI가 그러니까 사이즈만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키하고 몸무게만 가지고 재는 거죠. 그 속 안에 내용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반영이 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논란도 많지만 또 이게 가장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여서 그 지표로서 되죠. 원래는 사실은 19세기인가요? 20세기 그 벨기에 그 과학자가 인구 통계 준비를 하려다가 이상적인 체중을 한번 알아보자 해서 백인 중심으로 연구를 해서 이 지수를 쉽게 한번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지금 100년 이상 그냥 그대로 전 세계에 통용돼서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보기 좋은 몸매 그냥 이런 몸매와 다른 게 최근에 비슷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배우 차승원 씨라고 계신데요. 네. 키가 189인데요.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자기 몸무게가 72kg 정도인데 20살 이후로 가장 지금 체중이 낮게 1년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다. 왜? 연예인이고 작품을 위해서 자기는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합니다. 네. 아마 기사로도 보셨을 거예요. 189에 72kg는요. 말랐어요. 그렇죠. 네. 표준 체중입니다. 근데 BMI에서는. 아. 근데 우리가 189, 190 정도 되면은 한 남자 정도면 어느 정도가 그래도 적당한 몸무게라고 보세요? 그래도 90 정도는 돼야 보기에 불쌍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차승원 씨의 지금 BMI는 20.15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럼 정상 표준 체중으로 나오는데요. 만약에 10kg 정도가 더해서 83kg가 된다. 그럼 BMI가 23이어서요. BMI는 얘기합니다. 당신은 과체중이다. 근데 그럼 90kg가 되잖아요. 차승원 씨가. 그럼 190에 90kg는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데 BMI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비만이야. 그거는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었죠. 얼마 전에 그 OTT인데 이제 비질란테라는 배역을 했던 유지태 씨도 한 188 정도가 넘는데요. 이분이 한 100kg까지 증량을 했습니다. 근데 BMI는 당연히 비만으로 나오겠죠.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량을 과거보다 한 40%까지 이상 늘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체구, 그러니까 피지컬 깡패 막 이렇게 나왔는데 증량을 해서 뭐 길 가다 뭐 어디서 뭐 조폭들이 인사도 했었다고 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실제 BMI 와는 좀 많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 살과의 전쟁에 계신 분들은 참 이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게 제가 7월 달에 건강검진을 했었는데 저도 그래서 혹시 BMI가 네. 얼마나 되나 오기 전에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BMI를 보니까 저는 정상 범주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했는데 그 밑에 축하드립니다. 소견서가 이렇게 따로 나왔어요. BMI는 정상이지만 체지방률이 높아서 그렇죠. 비만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운동을 하고 근육을 좀 더 근육을 키우고 키우고. 그렇죠. 체지방률을 낮춰야 된다는 그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BMI만 보고서 나는 비만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인 우리가 평균 키하고 체중 정도가요. 보니까 남자는 한 172에 74kg 정도, 여자는 150, 160에 한 59kg 정도가 전체 연령의 표준인데요. 다 그러면 비만이군요. 남성은 비만입니다. 한국인 남성 평균은 비만이 되는 거고 BMI가 25가 나와서요. 여성은 과체중 23으로 돼서 과체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BMI가 믿을 수 있냐 해서 해외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NFL이라든지 씨름 선수들 보십시오. 전부 다 사실 BMI로는 다 비만인데 아무도 비만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고도 비만이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옛날에부터 일본에서 또 들어온 그 옷발 잘 받는 체중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어떻게 돼야지 근데 옷발이 잘 통상적으로 지금 만약에 175인데 BMI로 하면은 한 105에서 110 정도를 빼야 됩니다. 우리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175면 한 70kg 정도가 표준 체중인데요. 10kg 정도를 또 빼야지 옷발을 잘 받는다고 합니다. 뭐 물론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그게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게시판에 돌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와, 내 키에 옷발 잘 받는 체중? 야, 그 BMI도 아니고 더 하려면 한 20kg 이상을 빼야 되네? 근데 역시 옷이 사실은 좀 옷은 그렇지 않습니까? 패션이 이렇게 좀 슬림하고 해야지 더 네. 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스트레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이런 BMI 지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전 세계 맨날 나오는 게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BMI는 30 이상입니다. 이 전 세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그게 최근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발표한 걸 보면은 1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에. 비만 인구가. 남자가 조금 더 많죠. 원래는 이게 10억 돌파를 한 2030년쯤에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네. 한 5년 이상이 앞당겨져 버린 거죠. 190개 중에서. 그러니까 성인 여성이 한 5억 명이고요. 남성이 3억 7천만 명 정도. 그러니까 여자가 조금 비만이 더 많은 걸로 좀 나오더라고. 이게 BMI 30이면 사실은 조금 심한 비만이거든요. 네. 근데 상위는 누가 어디라고 보세요? 국가요? 네네. 190개 뭐 미국 정도? 뭐 이런 쪽 아닐까요? 서양, 미국, 유럽? 근데 네. 동남아. 근데 이게 보니까요. 네. 남태평양의 뭐 통가라든지 이런 나우루라든지 이런 섬나라들이 사실 비만율이 엄청 국민의 뭐 한 70% 80%가 고도비만 막 비만이 됐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중동하고 아프리카 중동 쪽도 의외로 비만 인구가 높습니다. 섬나라가 사실은 높은 게 이게 2차 대전 이렇게 지나고 나면서 사실은 작은 섬나라들이 그 모든 걸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농축산물 모든 걸 수입을 하다 보니까 가공식품 수입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공식품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뭐 추석 선물로 나오는 스팸부터 해서 통조림이라든지 냉동식품이라든지 그런 가공식품을 오랫동안 섭취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비만율이 높아가지고 이 나라들이 사실은 좀 문제고요. 미국도 상위권이긴 합니다.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 베트남, 동남아 말씀하셨던 일본 이거는 사실 190개국 가운데 순위가 최하위권. 최하위권이에요. 날씬한 이게 민족이네요. 기준이 BMI를 30으로 뒀기 때문입니다. 네. 25로 하면 사실 뭐 그 순위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전 세계 공통으로 이제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트푸드의 나라 원조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 주 주별로 한번 이렇게 나눠본 것도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 수준까지 이렇게 되고 있다. 20년 전만 해도 어느 50개의 어쩐 주도 비만율이 15%가 넘질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22개 이상의 주가 비만율이 30%를 넘고 있다고 하고요. 미시시피나 웨스트 버지니아, 아칸소 이런 데는 34%가 넘었다고 하는데. 대신에 이제 콜로라도, 하와이, 매사추세츠주, 캘리포니아주 이런 데들은 20%대로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곳들이 낮은 이유는 그러니까 주별로 차이가 있는 게 미국은 사실은 남부 쪽에서 비만이 좀 많은데 이게 저게 있습니다. 그 지역의 경제. 그럼요. 잘 사는 동네나 나라일수록 그렇습니다. 비만율이 좀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요인이 있더라고요. 지역의 경제, 그다음에 지역 인구의 소득과 교육 수준, 그리고 그 지리적 환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의료 접근성.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미국에는 의료 접근성이 또 워낙 또
보험도 비싸고 병원비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나라일수록 이제 그런 관리들을 덜 받고 건강 검진도 덜 하게 되고 위험하다는 거를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고. 또 교육 수준이 낮다 보니까 건강 이런 식단 관리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줄다 보니까 여기 그 재밌는 것들이 그러니까 콜로라도와 하와이는 평균적으로 덜 앉아서 지내는 라이프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러냐면은 풍광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집에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산에 가고 이러겠죠. 집에서 TV 보고 우리가 영어로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하죠. 옆에 감자 스낵 끼고 TV 보는 그런 것들보다는 나가서 야외 액티비티한 활동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비만율도 떨어진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 수준 아까 뭐 그런 것도 말씀을. 근데 반대로 미국은 또 경제가 사실은 세계 최강대국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불균형된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기아 상태에 있는 가구가 1,800만 가구라고 하더라고요. 참 통계나 이런 것들이 참 역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전 세계 인구 10억 명이 비만이지만 아프리카라든지 또 굶어 죽는 인구도 수억 명, 굶어 죽는 나라도 수억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그 BMI보다는 체질량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체지방량도 중요하고 사실은 저희가 또 관심을 둬야 되는 거는 허리둘레입니다. 줄자만 있으면 되는 허리둘레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단에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허리둘레는 사실 센티미터로 잘 이해를 못 하셔서 인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인치, 여성은 30인치 정도입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의 기준은 남자는 35.4 이상, 여자는 33.5 이상일 때 당신은 복부 비만이라고 진단을 받고요. 남성은 한 10명 중 3명. 맞네요. 네. 여성도 한 10명 중 3명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둘레는 각자 이제 얘기 안 하는 걸로 하실까요? 조용해졌습니다. 갑자기 침묵의 시간이. 저는 비만은 비만일 것 같은데 저대로 하면 한국 평균 정도인데요. 생각보다는 한국 평균이 높네요. 이게 사실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허리 1인치 줄이는 게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저는 조금 빼는 바람에 1인치까지는 아니어도 줄었는데요. 옛날에 입던 바지와 이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대신에 이제 좀 종아리는 조금 더 굵어져 가지고 그래서 옷의 핏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둘레라는 게 또 있고요. 비만을 분류한 다른 것 중에는 또 허리하고 엉덩이 비율을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아주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뭐 0.9냐 1.0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체형에 그게 또 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살을 뺀다는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보기 싫은 부분에 살을 빼는 게 저는 제일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선 절대적으로 몸무게를 줄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살 빼는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하는데요. 살 빼는 건 운동보다는 식단이 70%, 제일 어렵네요. 운동이 30%라고 하더라고요. 식단이 70%, 운동이 30%. 그러니까 식단이 사실은 뭐 우리 패스트푸드나 이런 거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식단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지중해 식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채소, 통곡물, 콩이라든지 올리브유라든지 좋은 식품성 식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 직장인들이 그렇게 지중해 식단을 먹기가 쉽지는 않죠. 집에서 그렇게 드시는 분. 점심에 같이 있는 여자 선배분과 뭐 오늘 주제가 꼭 파이어서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점심에 우리 오늘 샐러드를 먹자 해서 샐러드집을 갔어요. 줄 서서 먹었습니다. 지금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정말 이 샐러드 열풍이 불고 있는지 바로 가면 자리가 없어서 대기줄 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와이에서 유래된 그 포케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전문점이 생길 정도여서 사실은 저도 요즘은 보면은 이제 점심을 과하게보다는 조금 가볍게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과거에는 뭐 아침하고 점심을 많이 먹고 뭐 저녁을 거의 뭐 굶어라라고 하는데 저녁이 어쩔 수 없이 또 칼로리는 또 할 수밖에 없고 뭐 남성이나 여성분들은 사실은 술 때문에 살이 찌는 게 아니고 술하고 같이 먹는 안주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제가 미국 연수를 가서 보니까 3개월 만에 10kg가 빠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아까 그 의자와 한 몸, 그다음에 이불과 혼연일체 앉아 있는 시간, 누워 있는 시간이 확 주니까 그것만으로도 살이 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처음에 미국 가서 산 옷을 한 3달 후에는 손을 대지 않고 바지를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허리하고 이게 빠져버리니까 정상적인 생활만 해도 사실은 그 비만 얘기는 안 들을 수 있는데 앉아서 계속 혹은 누워서 계속 TV를 보고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햄버거의 최적의 조합이 감자튀김이잖아요. 사실은 햄버거만 먹고 살이 찌지는 않습니다. 네. 햄버거와
콜라, 감자튀김 이런 걸 같이 먹다 보니까 사실은 살이 찌는 거여서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수십 년 동안 햄버거만 먹었는데 뭐 아니면 라면만 먹었는데 뭐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또 체질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정말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70 초반까지 한번 빼봤는데요. 아 그게 몸에 그 사실 유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 자체가. 그래서 BMI보다는 사실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지켜주시고 사실은 이제 좀 우리가 아이스크림 이런 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일부러 요걸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헐리우드 배우들이 살을 뭐 빼는 거는 사실은 운동하고 안 먹으면 빼는데 갑자기 증량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배우들 중에. 네. 유명한 배우가 우리 그 배트맨 주인공을 했던 크리스천 베일이라고 있는데요. 20-30kg를 후딱후딱 줄였다가 늘리고 하는데 많은 헐리우드 배우들이 당신 저 20kg, 10kg 이상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라고 하니까요. 도넛을 먹는다. 피자를 먹는다. 치즈버거를 먹는다. 맥주를 먹는다.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이라는 배우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요. 녹여서 음료처럼 마신다. 물 대신.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먹으면 살이 살이 찐다라는 반대로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먹지 않으면 살이 반대의 찌는, 결과입니다. 아니면 드셔도 사실은 운동이라기보다는 신체 활동을 많이 늘리는 시간을 가지면 뭐 주전부리할 시간도 없고 뭐 5분 10분만 밖에 나가서 걷고 산책만 해도 사실 눈도 시원하고 머리도 정화되고 하니까 뭐 BMI도 BMI지만 우리가 활기찬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위해서도 좀 운동도 하시고 BMI에 조금 더 신경도 쓰시고 허리둘레도 조금 더 신경들 써보시고 셋이 좀 화이팅해서 연말에는 조금 이제 조금 날씬해진 모습으로 연말에 한번 방송에서 도전해 보는 것도 지금 나쁘지 않을 것 약속을 같아요. 한번 몇 킬로 줬나 이런 거 해볼까요? 근데 연말에 할 때는 저는 그런 필터를 쓸 거예요. AI 필터를 해가지고 예, 이것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대학 교수인데 생물학, 뭐 의학 이런 쪽 전공이신데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아는 게 없어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죽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 남자 평균 나이가 50 몇 살이었는데 지금은 한 70살쯤 돼. 이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죽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웃더니 미국도 옛날에 이렇게 계속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미국은 떨어진대요. 평균 수명이. 그게 이유가 햄버거와 콜라 때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기보다 더 무서운 사람한테 해로운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평균 수명이 이렇게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계속 더 올라갈지 혹은 떨어지게 될지. 근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패스트푸드는 좀 덜 먹고 발효식품이라는 김치나 뭐 이런 것들을 야채 이런 걸 많이 먹어서 좀 그런 의미에서는 건강한 나라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음식이 되게 짠 음식이 많습니다. 그게 그렇게 저는 뭐 좋지는 않고 그래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음식은 싱겁게 하고 각자가 맞춰서 양념이나 조미를 해서 드시는 게 더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BMI와 비만 추석 앞둔 얘기는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BMI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제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 뱃살 많은 분들한테는 희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 탕 등에 둥둥 떠 있는 기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제거하는 게 요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꽤 번거롭고 힘든 일인데요. 한 중학교 3학년생이 이 문제를 해결할 신개념 국자를 발명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된 경북 신광중학교 3학년 김태영 학생인데요. 출품 장명이 뱃살 잡아 백살까지 기름 잡는 국자입니다. 제목 잘 잡았네요. 보니까 기름기 있는 아빠가 너무 걱정이 돼서 발명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곰국 있잖아요. 곰국, 삼계탕 이런 거 끓이다 보면요. 마지막에 그 기름 뜨는 거 그렇죠. 걷어내는 게 굉장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걷어내면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국자를 개발했는데 이 국자의 구조에 이제 활용된 게 우리 옛날 전통 술잔인 개영배 구조를 좀 응용해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개영배는 이제 술잔인데요. 기압과 중력을 이용해서 술을 한 70에서 80%까지만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게 넘어가면 다 술잔이 비워집니다. 그 원리를 보니까 개영배 중심부에 관이 하나 달려 있어서 일정 높이를 넘어서면 술이 이제 관 안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관 속의 액체의 압력이 이제 중력 방향이랑 같아지니까 술이 이제 아래로 흘러가면서 비워지는 구조인데요. 마찬가지로 국자 안에 국물과 기름이 보통 이렇게 뜨면 같이 들어가잖아요. 밀도 차에 의해서 기름은 기름층끼리 모이고
모이고 맑은 국물은 또 맑은 국물끼리 모이는데 이제 이 국자를 들어 올리면 개영배 원리에 따라서 이제 맑은 국물은 아래로 빠지고 기름층만 남는 이런 구조라고 하네요. 근데 상당히 네. 어려운. 네.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장래희망을 이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장래희망에 대해서 들어보니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발명품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네요. 근데 사실 이 기름 잡는 국자 굉장히 획기적이잖아요. 이런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거에 매달린다고 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아주 이제 밝을 거라는 기대가 되네요. 그 상용화 가능성도 가능성도 있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히트 상품 될 것 같은데요. 모든 가정이 사실 이거 이렇게 떠내면 물이랑 기름이랑 같이 되잖아요. 식당에서들 많이 쓸 수 그렇죠. 있게. 이게 대통령상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받은 게 이제 접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교통카드 기능을 켜고 켜고 끌 수 있는 이 카드가 또 발명품으로 나왔어요. 이제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요. 고등학생 2학년 김혜원 학생이 만든 건데 이게 전자기 유도와 관련된 패러데이 법칙이랑 렌츠의 법칙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칙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과학 공부를 해보시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유도되는 전류 오른손, 얘기인데. 왼손 뭐 이런.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보니까 버스 탈 때 우리가 지갑을 버스 단말기 카드에 대잖아요. 그러면 카드가 여러 장이니까 다시 그렇죠, 대주세요. 그렇죠.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복 인식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카드 2개가 네. 있어서 하나만 대주세요. 이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근데 사실 발명이라는 게 아예 없던 거에서 새로운 거를 만들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합치고 더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그거를 만드는 게 또 발명의 묘미잖아요. 게다가 또 이제 발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생활 속 이제 어려움이 되는 거를 해결하는 게 또 가장 중점인 건데 이번에 상을 받은 두 학생의 작품들 보면 정말 누구나 생활 속에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발명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살짝 결이 다르긴 하지만 연예계 쪽에서도 발명왕들이 있어요.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개그맨 장동민이 이제 개그의 대표적인 에디슨? 이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다고 해요. 페트병 보면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떼어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페트병의 뚜껑을 열면 겉에 이제 라벨지가 같이 동시에 분리되는 이런 발명을 해서 특허 출원을 했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또 뭐 기저귀 가방 이런 것도 하나 특허를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발명왕이 참 많은 거는 너무 미래의 사회가 좀 기대가 되고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특허 말씀을 네. 하시니까 특허로 여태까지 발명으로 제일 많은 돈을 번 사람이 누굴까요? 발명 특허. 제일 성공적인 혹은 돈을 많이 번 특허.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인가요? 아니, 당연히 아니죠. 에디슨 이럴까요? 아니, 되게 간단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제일 성공적인 역사상 훌륭한 발명품 특허는 가시철조망이에요. 가시철조망이요. 아, 군대에 철조망 있는 그 가시철조망 그러니까 거죠? 이게 원래 이제 미국 선수인데 조셉 F 클린이라는 친구였는데 어렸을 때 집에 양 키웠대요. 네. 근데 그 양이 자꾸만 옆집으로 넘어가고 농사 밭 망치고 그러니까 여기 짜증을 냈는데 생각해보니까 장미 가시 넝쿨 있는 데는 양이 안 가네. 원래는 그냥 가시 없이 철조망만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가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아무 문제를 안 일으키니까 그래서 그거를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특허를 1874년에 받고 첫 해 이제 더 원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판 철조망이 4,500kg이었는데 한 5년 후에는 4,500만 kg 10,000배 더 이상 팔았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카우보이 없어진 이유가 철조망 때문이래요. 그 카우보이들이 말 타고 소도 몰고 원래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가시철조망으로 해버리니까 없어졌고 1차 대전 때 미국이 가장 많이 판 전략 물자가 철조망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1900년대 초까지는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이 조셉이라는 친구가 그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회계사 10명 고용해 하나 끄고 셀라고. 특허에 가장 성공적인 돈을 많이 번 특허는 가시철조망. 그러면 두 번째 정도 되는 특허 발명은 뭘까요? 이것도 되게 간단하고 별거 아닌 우리가 늘 주변에서 보고 쓰고 있는 거. 연필? 연필 지우개? 맞아요? 이 연필 뒤에 네. 지우개 붙은 거. 이 친구는 그 어렸을 때 이렇게 하다가 네. 거울에 자기 모자 쓴 거 보고 만들었대요. 아버지가 매일 지우개 찾고 연필 찾고 연필 어딨니 지우개 어딨니 이거 해서 그러다가 이제 거울을 보고 모자? 그럼 여기다가 지우개? 그걸 해석을 만들었는데 이름은 하이만 리프만 네. 이라는 친구고 1867년에 지우개 달린 연필 특허를 냈고 그리고
이 회사를 리버칩이라는 회사가 15,000달러에 사고 연필 팔 때마다 2%씩 줄게 매출에 이거를 해서 이 친구도 뭐 나라가 인정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연필 지우개 달린 것도 기존에 연필이 있었을 거고 지우개도 있었을 건데 두 개를 따로따로 쓰는 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하나로 합치면 더 편리하고 새로운 거고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뭐 장미에 가시가 있으니까 동물들이 잘 그처로 안 가. 그러니까 나도 가시를 달아야지로 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특허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와 발명을 하는 네. 건데 사실은 일부 의약품이나 이런 가지 중에서는 지금은 기억은 안 나지만 일부러 특허를 안 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상 개방을 하는 거죠. 네네. 이런 그 우리 저기 그 윈도우하고 뭐죠? 그 리눅스인가요? 뭐 그렇죠. 무료 공개하듯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도 좀 진짜 수천억 수조원의 가치를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포기한 그런 분들도 계시는 그 거죠. 발명과 특허의 좀 차이를 혹시 아세요? 어떤 걸 발명이라고 하는지. 다 발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특허는 특허를 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게 그 우리나라 특허법에 발명의 그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 수준이나 정도가 매우 높은 것이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자연 법칙. 다시 말해서 뭐 생각해보면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뭐 중력 법칙이라던가 뭐 물건을 이렇게 한쪽으로 계속 밀면 속도가 좀 생기는 가속도의 법칙이라던가 이런 게 다 자연 법칙이잖아요. 즉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발명이라는 게 사실 아주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뭐 만들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네요. 특허라는 거는 이런 발명자의 이런 행위가 이제 국가에서 공적인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절차 이런 거를 이제 특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명가가 발명을 해서 특허 출원을 하는 절차를 거치면 특허 정의의 심사를 받고 특허 출원의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특허 상황 잠깐 얘기해 볼게요. 특허청 통계를 바탕으로 봤더니 지난해 만들어진 지식재산 통계 연보가 있어요.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 출원 건수가 그 직전 연에 비해서 2.4% 증가했어요. 국제 특허 역시 대부분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직전 연도에 비해서 1.2%나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 4위인데 삼성전자, LG전자, 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국내 기업들이 많은 특허를 출원한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그런가요? 제가 사실은 그 과거에 진짜 특허를 등록해서 가지고 있은 적이 있었는데 디자인이나 뭐 실용시단 이게 아니고 진짜 네. 특허였거든요. 근데 특허가 시간이 가면 돈을 내야 돼요. 네. 특허를 유지하려면. 근데 그렇죠. 재밌는 게 뭐냐면 1년 후, 2년 후 특허료를 더 내야 됩니다. 그 특허에 대한 특권을 유지하려면 돈을 내라로 돼 있고 그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그 특허의 기한이 다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다 그렇죠.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허가 많아진다는 거는 특허료도 사람들이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